자, 개념 27번 조건부 확률의 활용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확률에는 크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면 두 개의 유형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27번에 있는, 개념 27번에 있는 표 작성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개념 28번에 나오는 사건 진행형이 있는데, 요 두 가지 구분은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고, 쌤이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뭔가 유형별로 어떤 해법을 제시할 때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괜히 또 보고 이런 교과서에 이런 내용 없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알겠지? 자,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간단하게만 좀 복습을 좀 해주면,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일단 문제를 딱 읽고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인지를 알아야 돼. 알아야지 풀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조건부 확률의 표현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앞에서 뭐라고 정리했었다? 조건부 확률의 표현은 뭐뭐일 때 혹은 뭐뭐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 그죠?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요거 조건부 확률이구나, 이렇게 의심을 좀 해줘야 되고, 요 앞쪽에 있는 거 있지, 뭐뭐일 때, 요게 바로 뭐야? 그죠? 요게 바로 조건이죠, 조건. 요게 조건이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확률, 뭐뭐일 확률, 요 녀석이 뭐다? 그렇죠? 요 녀석이 바로 주인공이다, 이거죠, 주인공.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연산할 때 어떻게 연산한다고 좀 전에 정리했었어? 앞에 포인트에서 뭐라고 정리했었어? 확률을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구하는 확률은 요 조건의 확률이 아니라 이 주인공의 확률이지, 그치? 그래서 앞쪽으로 내가 원하는 주인공의 확률을 구한다. 단 뭐가 달려있다? 조건이 달려있다, 요런 얘기죠.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지? 그렇죠. 조건분에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분에 주인공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조건을 만족하는 주인공, 이런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 그랬죠. 사실은 원래는 밑에 있는 저 조건이나 주인공, 요 자리에 조건의 경우의 수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는 주인공의 경우의 수가 와야 되는데, 사실 이 녀석은 분모 분자를 둘 다 뭘로 나누게 되면,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된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녀석도 조건의 확률이 되고, 이 분자에 있는 녀석도 주인공과 조건의 교집합의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딱 경우의 수로만 쓰는 건 아니고, 뭘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죠, 확률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확률, 무슨 확률? 조건의 확률 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누구? 주인공의 확률을 구해도 같은 의미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구조 있지, 분모 자리에 조건이 오고 분자 자리에 주인공인데 조건을 만족하는 주인공인 요 구조만 유지하면 되지, 어떨 때는 경우의 수가 오고 어떨 때는 확률이 오는, 어떤 경우에 확률이 오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구분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서 경우의 수를 하나씩 구하도록 자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의 녀석을 확률로서 제시해 줄 수도 있어. 그거는 문제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요런 건 요럴 땐 요렇게 하는구나, 요럴 땐 요렇게 하는구나,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런데 완벽하게 100% 구분이 되진 않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이 두 개의 유형, 표 작성형과 사건 제시형 중에, 표 작성형은 어느 쪽으로 가깝고, 경우의 수를 세는 쪽에 가깝고, 사건 제시형은 확률을 구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까워.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니야.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건 제시형도 당연히 경우의 수로 자료들을 제시할 수도 있어. 그러나 사건 제시형 문제는 확률로 주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 표 작성형은 사실 100% 경우의 수라고 봐줘도 무관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표를 작성해서 숫자를 세는 거기 때문에 표 작성형 문제는 경우의 수, 그리고 사건 제시형 문제는 확률, 경우의 수 둘 다 제시된다. 그러나 어느 쪽이 많다? 확률 쪽이 많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해 갔죠?
자, 이거는 사실 문제를 좀 풀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문제 유형을 말하는구나. 왜냐하면 사실 표 작성형이나 사건 제시형이 둘 다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니고 문제 유형별로 쌤이 분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이제 느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1번 보니까 오른쪽 표는 1번 문제는 보니까 아예 뭐가 있어? 아예 표가 있네. 아예 표가 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남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수련원, 요가 수련원 A, B, 요가 수련원 A, B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자, 이렇게. 얘들아, 여기서 잘 보세요. 표 작성형 문제는 어떤 구조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냐면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뭘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분류를 할 수 있게 됐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여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 자, 예를 들면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학생을 분류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 뭐 안경을 쓴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이렇게. 어차피 전체는 학생인데 하나의 전체를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한다, 문제에서. 그러면 빨리 뭘 생각한다? 표를 생각한다. 물론 첫 번째 문제에는 표를 아예 그려줬으니까 보고 읽기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우리가 직접 표를 그려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런 경우도 있겠지. 뭐라고 할까요? A 고등학교 학생과 B 고등학교 학생. 그럼 A, B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A하고 B로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학교를 오는 방법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과 도보, 걸어서 오는 학생들로 나눈다.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지. 전체 학생, 집단위 학생으로 보고 A 학교와 B 학교,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한 등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기준으로 하나의 전체를 분류하는 형태의 자료들이 제시되면 이건 표 작성형 문제구나 라고 눈치를 딱 채줘도 됩니다. 자, 계속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보니까 요가 수련원 A, B에 신규 등록한 회원 50명에 대하여 남녀의 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남자 밑줄 그어야죠. 남자 수련생이었을 때 뭐뭐일 때, 이런 표현 나왔지, 그치? 그 사람이 비수련원 회원일 확률을 구하시오. 남자 수련생이었을 때 비수련원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조건 확률인 걸 일단 먼저 확인을 해주고, 그죠? 자, 여기다 숫자 한번 적어볼까? 남자 5명 A에 여자는 15명, 합계 20명. 자, 그리고 비수련원에는 남자 5명, 여자 25명, 그리고 합계 30명,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전체 인원 여기다 좀 작게 쓸게. 합계 여기 10명이고요. 여기는 몇 명? 40명이고 전체 50명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류가 좀 되어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 자, 문제에서 나한테 원하는 거 한번 써보자고. 자, 확률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확률이 뭐라고? 원하는 확률이? 그렇지. 비수련원일 확률이야. 비수련원일 확률을 구하시어야 단 조건이 뭐다? 조건이 남자 수련생이었을 때. 남자 수련생이었을 때.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처음 풀 때는 쌤도 여기다 썼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주인공과 문제에서 나타내주는 조건을 좀 적고 푸세요. 이렇게 바로 적지 마시고. 왜냐면 실수하거든. 실수. 우리는 늘 실수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적어보는 거야. 앞에 주인공, 뒤에 조건,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확률은 비수련원일 확률인데, 조건이 뭐다? 조건이 남자다. 그러면 우리 이걸 어떻게 푼다 그랬지? 뭐 분해? 남자분의 뭐다? 비수련원에 있는 남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놓고 하라고, 실수 안 하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보니까 남자는 총 몇 명이야? 자, 남자는 총 몇 명이에요? 10명이네, 10명. 남자 자리에 10명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비수련원에 있는 남자. 오케이. 비수련원에 있는 남자 몇 명? 네, 5명이네. 요 자리에다가 5명을 딱 써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 얼마?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게 바로 조건 확률을 푸는 방법이에요. 자, 어렵진 않지, 그지? 어렵진 않으니까 일단 문제를 읽고 뭐인 줄 알아야 된다?
조건부 확률인지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되고, 눈치를 챘으면 이렇게 표현을 먼저 해주고 나서 숫자를 대입하든지 확률을 구하든지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이어서 바로 한번 풀어볼게. 자, 2번 보니까 여학생 100명과 남학생 200명. 자, 여학생하고 뭘로? 남학생으로 일단 학생들을 구분해 놨고, 영화 A와 영화 B. 오케이. 영화 A와 영화 B의 관람 여부. 몇 개의 기준? 2개의 기준이지? 하나는 여학생과 남학생, 또 하나는 A 영화와 B 영화. 전체 학생을 2개의 기준으로, 남녀의 기준과 영화 A, B의 기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 이제 분류를 해주고 있잖아. 자, 이런 걸 보면 빨리 뭘 생각한다고요? 표를 생각한다고, 표. 자, 뭘 생각한다고? 표를 생각한다고, 표를. 표를 생각하는데 지금 첫 번째 문제에는 표가 그려져 있었어. 근데 두 번째 문제에는 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쓰면 되지. 우리가 표를 만들면 되지. 자, 표 만듭니다. 자, 이렇게 표를 딱 나눠주고,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영화 A와 영화 B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눠서 한번 풀어보자고. 자, 읽어볼게요. 여학생 몇 명? 여학생은 100명이래. 오케이. 여학생은 100명. 남학생은 총 200명. 그럼 전체는 몇 명이야? 전체 300명이겠지,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갈라줄까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다음 영화 A와 영화 B의 관람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랬더니 그 결과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하였고, 적어도 한 편의 영화는 다 봤다는 얘기고요. 안 본 애들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영화 A를 관람한 학생 150명. 오케이. 영화 A를 관람한 학생이 150명이래. 그 중에서 여학생은 45명. 여기가 45명. 그럼 당연히 남학생은 몇 명이야? 105명이겠지, 그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영화 B를 관람한 학생은 180명인데, 그 중에서 여학생이 몇 명? 72명이다. 그럼 당연히 남학생은 108명이겠지, 그치? 오케이, 이렇게 됐어. 근데 얘들아, 써놓고 보니까 좀 이상하지? 써놓고 보니까 A 영화를 관람한 사람은 150명, B 영화를 관람한 사람은 180명. 근데 전체 인원은 300명. 이건 뭐야? 두 편 다 본 사람이 끼어 있단 얘기네, 그렇죠? 자, 그럼 두 편 다 본 사람이 있는 걸 딱 확인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남자 105명, B 108명, A 남자 105명, B 남자 108명. 그럼 더하면 얼마여야 돼? 213명인데 남자는 200명이라 그랬거든. 오케이. 그러면 남자 중에서 A도 보고 B도 보내는 몇 명이란 얘기야? 13명의 욕심쟁이가 있단 얘기네요, 그죠? 여학생도 마찬가지죠. 45명이 있고 72명이 있어. 이거 두 개 더하면 원래 117명이죠. 근데 100명만 있다고 했단 말이야. 여학생도 17명은 두 영화를 다 봤구나. 뭐 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나? 문제에서 물어본 걸 좀 써보니까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이게 조건이네, 그죠?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자, 그러면 이렇게 쓰겠네.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확률은 무슨 확률이다? 여학생일 확률이다. 단 조건이 뭐다? A, B 모두 관람한 학생. 이 조건이었던 거지, 그치?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써놓고 풀자고. A, B 모두 관람한 학생 분의 여학생인데 A, B를 모두 관람한. 이렇게 써놓고 푼다 이거지. 그래서 써놓으면 A, B 모두 관람한 사람은 몇 명이야? 아까 우리 A 영화 150, B 영화 180 더하면 몇 명이었어 이거? 330이었는데 전체 인원은 몇 명이야? 300명이니까 오케이. 두 영화를 다 본 학생은 몇 명이다? 30명이네, 30명. 30명 분의 그 중에서 여학생인 거지. 그 중에서 모두 관람한 학생 30명 중에서 이거 더하면 30명이잖아, 그죠? 그 중에서 누구? 여학생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얼마? 30분의 17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요게 조건부 확률 문제 푸는 유형 중에서 표 작성형. 물론 표가 있는 경우는 표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만나는 유형은
표가 있는 문제보다는 우리가 표를 직접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연습을 좀 해주고, 자, 우리 정리하면 조건부 확률 문제가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풀겠다, 우리는? 일단 조건부 확률인 거를 눈치를 채야 된다. 안 그러면 내 맘대로 막 풀게 돼. 알겠지? 그러니까 딱 읽고 나서 아,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그럼 아, 조건부 확률이구나 라고 느꼈다면 바로 표현을 해준다. 앞쪽에 누구? 내가 실질적으로 구하는 확률의 주인공. 그리고 봐 써주고 뒤에다가 조건.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자, 이것도 써놓고 해. 조건분의 주인공과 조건의 교집합. 자, 우리 여기서 풀었던 걸 한번 보면, 선생님이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다 보면 자만해가지고 안 적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꼭 실수해. 알겠지? 그러지 마시고 꼭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첫 번째 뭐였어? 첫 번째 비수련원일 확률인데 조건이 남자였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쓴 거야? 남자분의 비수련원의 교집합 남자. 이렇게 만들어서 풀었죠. 이쪽도 마찬가지야. 여학생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었으니까 어떻게 만든다고? 그렇죠. 뒤에 거 A, B 모두 분의 여학생 교집합 A, B 모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숫자를 집어넣어야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표 작성형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자, 우린 정리한 뒤에 다음 포인트 사건 진행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